내가 최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최근 대출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최근 대출을 받았는데 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 도박, 뭐 낭비, 사행성 등에 사용됐어. 이러면 법원에서는 그 최근 대출을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최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시 변제금이 높은 경우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달에는 변제금 얼마 나올까 개인회생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래도 기왕이면 내 변제금이 좀 적게 나와서 내가 부담해야 될 한 달에 변제금이 적게 나와서 내 생계비 자체가 좀 많이 확보되기를 누구나 바라죠. 그런데 신청 전부터 정확하게 얼마나 변제금이 높게 나올지 작게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개인회생 변제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 달 내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죠? 내 한 달 소득에서 내 한 달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변제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변제금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300을 벌어요. 근데 1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최저 생계비 144만 원 빼면 변제금 156만 원 나옵니다. 근데 B라는 사람 한 달에 200 법니다. 그럼 1인이라고 또 가정할게요. 144만 원 공제하면 한 달에 56만 원 변제금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변제금도 높게 나오겠죠. 두 번째, 개인 재산이 많은 분들이 변제금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개인회생법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대원칙.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공제한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고요. 개인회생 변제금의 총합, 3년에서 5년 단 갚는 총합이 내 개인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한 달 소득 200이에요. 1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200에서 최저 생계비 144만 원을 공제하면 56만 원씩 변제금에서 36개월 갚으면 2016만 원 갖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A랑 조건은 똑같아요. 한 달 소득 200, 1인이라고 가정하고 그런데 개인 재산을 2,40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 가정할게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56만 원씩 36개월 갚아봤자 201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B라는 사람 개인 재산 얼마나 했죠? 2,4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만 원 갖고는 개인회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변제 기간을 늘려서 2,400만 원보다 더 많이 갚던지 아니면 난 3년에 끝나겠어 하면 2,400만 원을 여러분들 36개월로 나누면 약 한 달에 67만 원씩 갚게 되면요. 67만 원 변제금이 되면 36개월에서 2,412만 원을 총 갚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조건이 똑같지만 개인 재산이 2,4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A는 한 달 변제금 56만 원, B는 67만 원씩 해서 36개월 납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 세 번째, 최근 대출 문제예요. 최근 대출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근래에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로는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은 다 누구나 예측합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 대출을 받았는데 이 최근 대출의 돈이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든지 내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비에 사용됐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거 갖고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최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최근 대출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최근 대출을 받았는데 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 도박, 뭐 낭비, 사행성 등에 사용됐어. 이러면 법원에서는 그 최근 대출을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이 정말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 3개월 전에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또 사행성에 낭비를 했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원래는 개인 재산이 없지만 사행성으로 낭비한 것 때문에 법원에서 너 최근 들어서 3천만 원을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3천만 원보다는 반드시 많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대출은 기존 대출을 사용하면 문제없다. 근데 소명 안 되거나 다시 사행성에 사용됐다. 내 개인 재산이 되므로 한 달에는 변제금 많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내 통장 거래 내역 다 내거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다 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봤더니 어떤 돈들이 소명 안 되게 어디로 막 이체가 돼.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을 봤더니 주기적으로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 그 다음에 목돈 현찰로 빠져나가. 근데 소명이 안 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골프장, 해외여행 이런 사행성들
이렇게 막 어디 카드깡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거 다 그 액수만큼을 몽땅 다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서 청산가치 반영해서 변제계획안 작성해. 이렇게 나오면 내 개인 재산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변제금, 그다음에 변제 기간들 이런 것들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에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낭비, 사치 등 사행성이 많게 되면 청산가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법원이 이런 사행성에 너는 돈을 많이 낭비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보통 3, 4, 50%면 인가해 줄 것을 본인은 70, 80, 90% 이상의 변제를 무조건 맞춰.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 나와버리면 그 액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달에는 변제금, 변제율 엄청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5가지가 변제금이 상승하는 주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는 법원에서 왜 꼼꼼히 볼 수밖에 없냐면 어쨌든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다든지 사행성을 했다든지 뭐 최근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했는지 모른다든지 이러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채권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채무자가 더 많이 갚도록 변제금,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채무 고민